이 레딧 포스팅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경험 있으신 분들이 댓글을 좀 남겨주셨는데 그 댓글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Data will destroy this straddle라고 어떤 분께서 의견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자, 여기서 Data란 뭐냐면요. 자, 다른 요소들이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 만약에 시간이 흐를 거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약간 이틀 정도 남았는데, 만약에 이 옵션을 내일 산다고 했을 때, 자, 시간의 흐름과 옵션의 가치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그 레이트를 데이터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세타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옵션을 들고 있는데, 그냥 모든 것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시간만 간다고 생각하면은 옵션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옵션의 가치는, 시간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 글 쓴 분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지금 아까 우리가 다시, 이 글 쓰신 분께서 하고자 하는 전략을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해보면, 내일 옵션을 살 텐데, 자, 만기가 며칠 남은 옵션을 산다고 했죠? 이틀. 자, 여기서 혹시 옵션 이틀 뒤에 만기되는 거, 하루 뒤에 만기되는 옵션 사보신 분? 옵션, 콜옵션이나 그 풋옵션? 옛날에 옛날에 한번 해보셨어요? 예, 옛날에 몇 번 해봤죠. 몇 번 지금은 해보셨고. 안 하고. 예. 아마 이제 옵션 초보분들은 그런 텐테이션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싸잖아요, 일단. 만기일이 얼마 안 남으면 옵션 자체가 굉장히 싼데, 자, 한국말로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게 있죠. 이제 시간적인 그런 룸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대신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 전략이 성공할 그런 찬스가 많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래서 성공률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예, 만기일이 얼마 남은 옵션들은. 그래서 그 세타를 봐라라고 하는 거는 다시 일로 와서 이제 만기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만기가 이틀 남은 옵션이랑 만기가 60일 남은 100일 남은 옵션이랑 비교를 했을 때 시간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 그죠? 옵션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옵션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만기가 이틀 남은 옵션이 훨씬 빠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너가 옵션을 고르려면 자 이틀 왜 굳이 이틀 뒤에 만기가 되는 옵션을 고르냐 그 뜻이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자,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롱스트레를 하려면 적어도 몇 달 떨어진 만기를 선택하는 게 좋을 걸. 왜냐면은 뭐 시간같이 떨어지는 게 뚝뚝뚝 보일 거예요. 아마 이 옵션 만기 얼마 안 남은 옵션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만기를 그렇게 짧게 잡으면 주가가 많이 움직이더라도 IV 크러쉬 때문에 손해로 끝날 거야 라는 의견을 또 표출을 했습니다. 자, 그 뜻이 뭐냐면 이따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실제 그래프로 보여드릴 텐데, 자, 우리가 이 옵션 매수 전략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롱 스트래티지죠. 이게 우리가 이제 옵션을 사는 쪽이잖아요. 그죠? 그 프리미엄을 지불을 하는 쪽이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변동성이 오르면 우리한테 좋을까요? 변동성이 내리면 우리한테 좋을까요? 변동성이 오르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 되죠. 근데 여기서 말을 하는 거는 implied volatility, 내재 변동성의 crush. 이게 폭락을 한다는 거예요. 폭락. 이게 왜 폭락을 할까요? 이제 또 상황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earnings 콜이 10월 7일 날, 그죠? 10월 7일 다음 예. 날이네요. 그리고 이제 만기가 8일이고 이 사람이 또 이제 남을 걱정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비 크러쉬라고 하면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 이제 옵션에 대한 인기도가 쫙 빠져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실적 발표를 하면 이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 내부자 정보들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 회사의 실적 같은 부분들이 그리고 미래 아웃룩 같은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게 나옴으로 인해서 약간 물이 빠지는 거죠. 이 옵션 시장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이제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런 콜옵션이라든지 풋옵션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죠? 주가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략과 비슷한 전략들. 콜옵션만 사든지 풋옵션만 사든지 또는 그 카운터파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이제 뭐 마켓 메이커라든지 이런 이제 옵션에 대한 어텐션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는 이제 옵션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도가 좀 떨어지면서 이제 그 내재 변동성 자체가 같이 쭉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과거에 많이 보여왔습니다. 제가 그거는 좀 이따가 그 그래프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만기일 결정 잘해라. 그리고 변동성 떨어지는 거 조심해라. 네,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글은 이제 이분께서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준 거죠. 자, 행사가를 10.5를 기준으로 잡아서 롱스트레러를 하면 자, 주가가 적어도 8% 상승을 하거나
13% 하락해야지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가 된다 그 뜻이에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엄청나게 주가의 변동폭이 커야지만 수익이 나는 구조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센텐스에 뭐라고 그랬죠? 게다가 이거는 아까 우리 바로 전분이 얘기했던 아이비 크러쉬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시뮬레이션이라고. 자, 만약에 주가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아이비 크러쉬까지 생겼어. 그러면 만기 전에 오늘 수익선이 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이비 크러쉬를 고려조차 안 했지만 자, 만기 기준으로 주가가 적어도 위아래로 10%, 약 10%가량 움직이지 않으면 손해가 나는 구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실 earnings 뒤에 주가를 예측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예측을 할 수도 없고. 자, earnings 많이 관찰해 보신 분. 자,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나요? 네요. 그렇지 않죠. 예, earnings 네. 좋지 않습니다. 그죠? 반면에 계속해서 악재가 주가에 반영돼 오다가 갑자기 earnings 때 안 좋은 악재를 딱 쏟아냈는데 그동안 반영됐던 게 갑자기 이 정도면 됐어 하면서 주가 상승하는 거 보셨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earnings를 기준으로 주가를 약간 예측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이 전략을 생각하신 걸 수도 있어요, 그분께서. 예, 여기서 이제 제가 TLRY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게 지금 TLR의 주가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아이콘 보이시죠? 이 전화랑 이 전구 아이콘. 이게 지금 earnings가 TD 쓰시는 분들은 이제 earnings가 10월 7일 날 있다는 그 표시예요. 그래서 오늘은 10월 5일이죠.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지금 계속 월스트리트 배츠에서 이 주식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마침 또 earnings이 왔으니까 한번 모험을 걸어보겠다 그거죠. 좀 본인도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약간 이거는 갬블에 가깝다, 도박에 가깝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그분께서 이제 본인이 택하신 이 전략이 어, 어떤 이제 방식의 전략인지는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상황적인 부분이 이제 인지가 됐고, 자, 그럼 여기 이제 내재 변동성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파란색 보이시는 게 IV라는 거예요. Implied Volatility. 여기 보시면은 과거랑 비교했을 때는 이 주식도 되게 월스트리트 배츠에서 되게 핫했었잖아요. 한 몇 달 전쯤에. 올해 초쯤에. 그죠? 요 정도쯤에. 내재 변동성이 막 미치게 올라갔을 때가 있어요. 지금 천연가스 에너지들이 막 그렇죠. 자, 요 때가 있었는데 한번 전 earnings 한번 볼까요? 이때. 그죠? 또는 이때.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때 내재 변동성이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죠?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죠, 여기서. 자, 이게 IB 크러쉬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뭔가 재료들이 없었어. 막 정말 이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들도 없었고 다 시장에 의해서 예측에 의해서만 주가가 움직였다. 약간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이런 현상들이 좀 더 많이 일어나요. 한번 CRM 같은 거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일어나죠. 그죠? IB 크러쉬가 여기서도 일어났고. 그죠? 이런 것들을 IB 크러쉬라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earnings 전 때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일 것이다 하면서 옵션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내재 변동성이 확 올라갔다가 발표가 되고 나서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재 변동성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옵션을 매수하는 입장에서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럼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 그럼 다시 틸웨이로 와서 자, 지금 여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 변동성이 뭐 이렇게 이 주식치고는 그죠. 96%면 굉장히 높은 내재 변동성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 주식의 성향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아직 모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실적 발표 있기 전까지 조금 더 오를 수 있어요. 한 요 정도까지. 많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주식들이.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좋다 이거예요. 이분께서 그 콜옵션을 사고 동시에 풋옵션을 살 건데 그렇게 되면 수익 구조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그림이랑 정확하게 일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그분께서 자, 8일 날 만기가 되는 옵션, 그죠? 8일 날 만기가 되는 옵션을 보는데, 자, 그러면 지금 주식가가 11불 정도 되니까 11불 행사가로 한번 볼게요. 자, TD 쓰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서 right click, buy, 여기 쭉 내려와 보시면은 straddle이라는 게 있어요. straddle. 여기서 보시면은 buy는 여기서 long이죠. long straddle. 전략을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buy
straddle. 그죠? 눌러주세요. Analyze 탭에 넣어주시면 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 기억나시나요? 참 여기가 지금 주가가 있고, 그죠? 콜옵션 사놨고, 풋옵션 사놨어요. 여기가 지금 0인데 내 수익이 0인데 여기서 프리미엄만큼 내려온 거죠. 그죠? 한 5계약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자, 우리의 그 break even point, 손익분기점이 어딘지 한번 봐주세요. 손익분기점이 2개가 있죠. 그죠? 여기 양쪽에, 여기 이상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상. 지금 이게 손익분기점이 왜 움직이냐면 프리미엄, 지금 거래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움직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자, 지금 여기 선들이 요 선이랑 요 선이 자, 지금 주가에서 10% 올랐을 때, 10% 떨어졌을 때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상황에서 한번 뭐 의견을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여기 있어요. 자, earnings가 실적 발표가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주가가 10% 이상 어느 방향으로든지 움직일 것이다, 아니다. 그러기 쉽다, 쉽지 않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한 분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쉽지 않다 그렇죠.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예, 않아요. 제 100%. 생각에도 예. 쉽지 않아요. 사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5계약 뭐 한두 계약 하는 게 내 포트폴리오에서 사실 이게 전혀 내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굉장히 작은 돈이라면 또 작은 돈인데 한번 모험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맞는 전략이겠죠. 그렇지만 투자의 성공률 자체는 그렇게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가진 투자는 아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막 이래서 주가가 20% 올랐다. 정말 운이 좋아서 20% 올랐어. 그러면 5계약을 우리가 샀을 때, 콜옵션, 풋옵션 모두 다 5계약을 샀을 때, 약 만기 때 여기 아래쪽을 여기를 봐주시면, 한 600불 정도 수익이 정도 나는 거예요. 자, 20% 주가가 움직여야 이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최대로 손실이 날 수 있는 게 얼마죠? 한 553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트레이드오프를 생각해 보시면은 좀 약간 망설여지기도 하는 약간 그런 투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어, 이 주식이 근데 좋은 점은 뭐죠? 방향성을 생각하지도 않아도 된다는 점. 어느 쪽으로든지 움직이면 돼요. 많이 움직이면 된다. 나는 방향성에 구애받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전략이 좋겠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만약에 아이비 크러쉬가 일어난다. 지금 모든 제가 말씀드렸던 팩터들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자, 변동성만 줄어든다. 변동성 예를 들어서 여기서 40% 빠진다. 주가가 그대로인데 얼마 손해? 바로 이 빨간 선을 보시면 이게 현재 수익선이에요. 자, 만기 때는 이게 여기로 합쳐져요. 점점 쭉쭉쭉쭉 내려가서 여기 합쳐집니다. 현재 수익선이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아까 그 친구가 말한 아이비 크러쉬의 상황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변동성이 자, 70% 하락했다. 그러면은 현재 내가 미실현 손실이 갑자기 주가가 변동하지도 않았는데 280불이 잡혀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까 그 친구 말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이런 전략을 하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관점을 또 한번 봐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 정확히 반대의 그래프가 됩니다. 만약에 아이비 크러쉬, 지금 아이비 크러쉬 70% 변동성이 빠졌다는 가정이죠. 주가가 변동하지도 않았는데 275불의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변동성이 70% 빠져버리면. 물론 이거는 굉장히 익스트림한 가정이겠죠. 이제 이론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주가가 예를 들어서 자, 양쪽으로 10% 여기서는 10%좀 적게지만 약 한 10% 이상만 움직이지 않으면 나한테는 수익. 여기가 내 수익 구간. 여기는 손해. 여기서 안 좋은 점 뭐죠? 반대 입장에서는 자, 아까 우리가 롱 쪽에서는 손실이 정해져 있었죠. 여기서는 손실이 무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손해가 깊어지는 거죠. 하지만 주가가 많이 안 움직이면 그리고 확률상으로도 이점을 갖게 되고, 그죠? 확률상으로도 여기 안에서 주가가 끝날 확률이 더 높겠죠. 이제 확률적인 이점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관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지금까지
롱 스트래ddle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봤고요. 자,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야, 방향성 상관없이 자, 무한대의 수익이 가능하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성공률 부분에서 너무 지고 들어간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사실 earnings 바로 전에 이걸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약간 저는 비추입니다. 예. 왜냐면은 너무 비싸게 이제 옵션을 사야 되잖아요. 지금 내재 변동성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때쯤, 한 이때쯤 했으면은 뭐 그나마 질문 있으셨어요? 피님? 아니, 혹시 반대 상황일 때는 그 옵션 가격이 더 비싸지나요? 아니면 싸지나요? 똑같아요. 그 프리미엄 자체는 그대로이고요. 그냥 아, 예. 반대, 왜냐면 우리가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그 예. 반대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옵션을 사용을 해서.